자, KCC하고 SK 일단 둘 다 좋지 못하죠. 근데 그 속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SK가 진짜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인은 항상 잘해줘요. 항상 어쨌든 메인이고 어쨌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선영도 꾸준해요. 좋아요. 근데 이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선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이 범위에서 사실 둘 중 하나, 물론 원인은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혁이가 조금 부침을 겪는다. 요라면 일단 팀적으로 결과물이 물론 허일영이 좀 들쑥날쑥해요. 앞에 경기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 끝에 어쨌든 이 서울 삼성과의 어떤 매치업에서도 영장승부까지 가는 어떤 3점슛이 나왔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선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선영이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 준영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래 크다. 이래 커. 참 일단 SK가 좀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뭐 앞선 경기는 삼성전에서도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어떤 차이가 크지 않았던 범위 영장 같던 어떤 승부가 나왔지만 그 이전에 뭐 모비스고 동부전에서는 분명히 차이 난 경기를 했어요. 뭐 아직까지 팀 데이터가 안 만들어져 갖고 기준점이 사실 뭐 오너바도 지금 접근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어쨌든 뭐 팀 데이터적인 범위 지금 5경기 기준으로 그냥 팀 평균치가 나오는데 평균치가 나오지만 그 범위를 지금 참고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뭐 득실 여부의 어떤 평균치하고 그다음에 1, 2커의 어떤 평균치나 그리고 쿼터별로 어떤 내용이나 범실 여부 이런 수치가 한 10경기 이상 좀 나와야지 누적된 데이터가 나와야지 나도 이제 오너바도 좀 접근해보고 이러는데 지금 일단 승패로 좀 생각하고요. 뭐 객관적 상대성 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내용 그리고 용병들이 제각각 틀리잖아. 분명히 컵 때의 영향을 보였던 친구들이 또 이 시즌 개막하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지표들이 다 부진한 내용들이 많아. 그 꾸준한 면도 있고 뭐 또 영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각각이라고. 그래서 좀 더 시즌을 뭐 좀 진행하다가 그 1라운드 정도 좀 지나야지 팀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주 KCC는 그래도 지금 뭐 연패 중이긴 한데 이 속의 내용이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뭔가 부족함은 있죠. 그 앞에 경기도 허웅하고 라그나는 다 해주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창영도 좀 꾸준한 배우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승현입니다. 이승현이가 안 돼주면 좀 해줘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승현이까지만 딱 해주면 나쁘진 않아요. 뭐 라그나가 좀 기복적인 면 호응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준이 되고 웬만큼은 해준단 말이지. 거기 승현이까지 좀 해준다고 하면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좀 해줄 애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 뭐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경기들 보면 이 패배한 경기들 보면 차이가 크게 없잖아. 거의 없잖아. 아쉽게 뭐 1점 차로 패한 경기도 있고, 그죠? 근데 SK는 지금 차이를 보여준다. 그 기준에서 어쨌든 뭐 원인은 항상 해줬고, 선영이가 조금 들쑥날쑥 해보면, 야, 팀적으로 결과물이 좋지만은 못하더라. 요 내용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하고 삼성이다. 지금 일단은 또 뭐 5경기 기준이지만 그 좀 팀 데이터를 좀 봤어요. 뭐 범실 여부나 그리고 야투율은 거의 둘 다 비슷비슷해. 근데 높이에서는 좀 평균치가 좀 더 높았던 쪽은 분명히 KCC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어디 승이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면 뻔히 알잖아. 꼭 이렇게 뭐 떠먹이 줘야 하나 형이. 그러니까 자 하나하고 삼성이다. 자 하나하고 삼성인데 자 일단은 하나하고 삼성 작년에 성적이 꽤나 안 좋았죠. 하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쳐졌고 여기도 오늘도 올 시즌도 똑같아. 어쨌든 뭐 FA로 좀 잡았던 신지현 어쨌든 기준이 되는 친구잖아. 그죠? 양인영이도 어쨌든 골 밑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그래도 좀 제법 보여줬어요. 근데 천적은 있더라. 분명히 뭐 또 뭐 전력의 차이도 있지만 케빈 만나면 아예 뭐 씨발 그냥 쓰레기더라 쓰레기. 옛날에 저 앞에 보면 자 어쨌든 뭐 현 시점으로서 보면 뭐 작년에 어떤 전력에서 뭐 플러스 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보니까 작년에 그래도 좀 팀적으로 좀 보탬이 됐던 이 구슬은 일단 이적을 했고 그래갖고 뭐 기사된 부분 보니까 기내라 좀 받아들였는데 이 친구의 역량은 뭐 그죠? 그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 그리고 뭐 김지영도 작년에 보니까 지난 경기 좀 몇 경기 구간 보니까 또 팀에 보탬이 되는 득점도 가려된 부분도 좀 있었고 어쨌든 여기도 역시 신전하고 양인영 기대치는 어쨌든 기준이 되는 선수들이고 기대치는 이 선수들한테 있다. 특히 신지현 못해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삼성은 일단은 골 밑에서도 어쨌든 배윤이 있죠. 그죠? 그래도 제일 좋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요번에 이 스미스라는 친구 이거 혼혈하더라고. 어쨌든 요번에 삼성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기대치는 높아 보이고요. 그 아쉬운 거는 윤혜빈이가 일단은 부상으로 좀 빠지고 좀 장기 부상으로 여겨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기대치가 높아요. 이 키니 스미스라는 친구 분명히 이 윤혜빈의 어떤 역할은 돼야 되고 일단은 이 친구는 물음표입니다. 우리 보지는 못했잖아. 어떤 내용을 보일지.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는 친구니까 윤혜빈의 어떤 역할 빈자리 요 내용은 좀 커버 될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어쨌든 뭐 지난 전적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어떤 전력에서 뭐 플러스 된 부분도 없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일단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지난 어떤 전적하고 라인업의 구성원에 이제 큰 차이가 없는 범위 속의 어떤 상대전 뭐 최종전의 마지막 경기는 하나가 잡았던 경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전의 경기들은 대부분 삼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가져갔다 결과들을. 이것도 지금 기준점이 4.5점인가 그렇죠. 일단은 좀 6.5점. 일단은 좀 삼성 쪽으로 좀 생각하는 범위는 이때 배당이 너무 아쉽죠. 이건 핸승 아니면 못 가는데 시죠. 자 어쨌든 요 경기 일반 프렌 솔직히 좀 위험 부담은 있다. 기준적 핸디 기준에 극복하는 여부는. 근데 개막전이다 보니까 알 수 없다. 우리는 뭐 첫 경기 일단 우리 눈으로 봐야 될까. 이 아들이 씨발 작년보다 좀 좋은 케미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그죠. 이건 내가 뭐라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구도 그렇고 보면 이변 아닌 이변. 그 어쨌든 좀 객관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우세할 거라고 여겨지는 팀들도 결과물이 좋지 못하는 범위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개막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지켜보라고. 이 두 팀은. 그래도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삼성이 어쨌든 좀 결과를 얻을 범위가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뭐 배당도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 1.26에 씨발 옆에가 2.9인데 안 그래요? 자 시리즈 1승 1패 안고 자 필라 홈콜로 돌아왔습니다. 물불을 좀 안 했었죠. 앞에 뭐 경기 한 경기 있으니까 월드 시리즈. 자 필라하고 휴지다. 자 이 두 팀 일단은 뭐 퍼스트 시즌도 퍼스트 시즌이지만 시즌 전체적인 기록을 한번 얘기하자면 빠따는 둘 다 흡사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마운드의 경쟁력은 확실히 휴지죠. 휴지는 항상 투타가 밸런스가 잡혀 있었던 팀입니다. 그죠? 필라는 뭔가 마운드의 힘은 좀 부족하죠. 그죠? 불안 요소도 있고 불펜에서도 그렇고. 자 오늘 신더가드인데 일단은 양 투수다 어쨌든 뭐 인터리그에서 만나가지고 이 상대전이 있더라고. 맥컬러스도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이 10월 4일이었습니다. 6이닝 1실점을 했고 호투 비율 보였다. 이 1실점도 홈런에 의해서 실점 범위였고 정말 좋았습니다. 나쁘지가 않았다. 반대로 신더가드는 지금 뭐 불펜 소화했고 또 그리고 애딸전에 있죠. 애딸전에 3이닝 소화하고 홈런 한 방 맞고 바로 내려왔어. 불안하게 투수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갔던 그 내용밖에 없어. 그 직전 경기도 불펜 내용.
자, 이 신더도 올 시즌 보니까 상대전이 두 차례 있어요. 이거 엔젤이 있을 때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직전 경기가 올 시즌 처음 맞대결, 두 번째 경기가 7월 달이었는데 이때 4이닝 3실점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호투 비율을 좀 보였습니다. 4월 달에. 5.1이닝 소화했고 무실점 했는데 솔직히 이 속에 어떤 표면적인 내용이 굉장히 꾸역감이었다. 그 부침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고 그 삼진 비율이 뭐 준수한 편이에요. 신더도 맥클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부침이 있었던 경기를 했다는 거, 좀 꾸역감이었다는 거, 호투 비율을 보였지만 요 내용. 그리고 어쨌든 뭐 맥클러스도 좀 올 시즌 등판 기록이 60이닝도 안 돼요. 안 돼 보여준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꾸준함을 보였고 대부분 호투 비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꾸역감도 있긴 하되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실전 범위가 더 큰 쪽은 신더예요. 그리고 상대전에서의 어떤 뉘앙스도 물론 뭐 그 경기 내용들이 그 경기가 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뉘앙스상 좋은 호투 비율을 좀 보였던 게 좋은 내용을 보였던 게 사실 맥컬러스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펜 물론 정규 시즌이 아닌 포스트 시즌이기에 좀 큰 의미를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즌 내내 보여줬던 어떤 좀 마운드의 힘은 분명히 좀 휴지였다. 빠따는 어쨌든 지금 정규 시즌 내용은 둘 다 비슷해요. 좋아요. 한 방의 기대치도 있고. 그리고 최근 10경기 기준, 그러니까 정규 시즌 끝 무렵부터 포스트 시즌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10경기 기준의 어떤 팀 빠따 이 수치도 거의 비슷해요. 홈런 수도 똑같이 16개씩 기록하고 있더라고. 10경기 기준으로 좀 봤습니다. 그 내용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요 경기 그래도 좀 휴지 쪽으로 보는 게 좀 안정감은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또 신도도 어쨌든 좀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상대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또 한 차례 또 승리 투수가 됐던 내용 물론 그 내용이 좀 꾸역감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올 시즌도 좀 제법 이닝을 좀 소화했는데 분명히 원정보다는 홈콜에 좀 더 강점을 보였다는 거 이게 조금 눈에 띄어요. 홈콜에서는 거의 호투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부침이 있었던 경기들은 실전 범위가 좀 컸던 쪽은 분명히 원정 경기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게 일단은 신더의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요 경기 일단은 그래도 휴지 쪽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핸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핸디 여부는 조금 어쨌든 뭐 이 매치업 자체가 그죠 정말 긴장감 있고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은 좀 더 높죠. 어제였나 그저께 1점차 승부 났을 때 그 어떤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자, 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베로나하고 노마예요. 베로나하고 노마다. 자, 베로나 어때? 작년보다는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쟁력이 좋았어요. 특히 홈콜에서 무시 못했던 베로나였습니다. 그 이전 시즌도 마찬가지고. 자, 올 시즌 기준으로 전방의 어떤 무게감이 확 떨어졌어요, 사실. 작년에 누가 있었어요? 시메오레, 카프라니 다 떠났죠. 카프라니는 몬차로 떠났고, 그죠? 시메오레는 나폴리로 가고. 그리고 이 또 미들에서의 어떤 바락의 역할도 꽤나 컸거든요. 바락도 저 이적했잖아요. 저 피오렌티나노, 그죠? 그 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뭐 살레르에서 주리치 데리고 왔고, 또 베르디 토리노에서 베르디도 사실 뭐 서브에 가까운 친구야. 이 친구도 일단은 좀 포함됐고, 일단은 그래도 작년에 활약도가 높았던 라조비치는 오늘 부상으로 또 못 나오고, 그리고 일리치 이 친구도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수 여부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격 범위의 어떤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근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베로나가 제법 비비고 수치상으로 비슷하고 지더라도 1점차 승부 그리고 내용도 팽팽한 흐름. 그러니까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내용도 별로고 결과도 뭐 1대0이든 2대0이든 그렇게 패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야. 베로나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결코 베로나가 경기력에 있어서는 나쁘지가 않다. 반면에 노마는 어때요?
무리뉴는 단순하지. 리드하면 또 눕히잖아. 그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간에 한 골 더 넣으려고 존나게 박아대고 공격 범위를 보여주고 이런 팀은 아니에요. 무리뉴의 팀은. 물론 뭐 상대가 극단적 디펜스를 선택하거나 홈콜이었을 때 그럴 때는 뭐 압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수치가 높은 경기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죠? 자, 노마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디발라 빼고는 뭐 마티치도 지금 물음표이긴 한데 오늘도 여기도 완전체로 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른 팀들 말 주중 일정도 치렀잖아. 노마는 주중 일정을 치렀지만 분명히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루라는 더 터울이 있었고, 그죠? 어떤 이 체력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뭐 케어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완전체의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죠? 뭐 전방에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벨로티 이 둘이 공존이 되더라. 일단 둘이 나올 가능성 높고 아니면 한 명만 원탑의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 높은데 뭐 아브라함이 어쨌든 메인이니까 그죠? 요 내용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티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물음표입니다.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스필라 초르나도 작년에 좀 부상으로 많은 경기 출전 못했는데 일단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펠레그린이라든지 크리스탄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자니올로까지 엘사라이도 어쨌든 서브 내용 요렇게 이게 거의 완전체예요. 또 노마도 보면 좀 안 좋은 게 이원화가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요 경기 노마 쪽으로 좀 생각해요. 노마 쪽으로 좀 생각하고요. 좀 노마가 좀 유리한 경기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노마가 선취골을 뺏겼다. 그러면 그 동점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역전까지 가는 과정, 그 속에 어떤 이 공격적 어떤 수치를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팀은 맞아요. 노마가. 그 반면에 베로나가 선취골을 뺏겼다. 좀 물음표죠. 공격 범위가 분명히 조금 부족합니다. 알겠죠? 이해했나 형님들? 이해했나? 자, 내가 이 경기를 이 경기가 제일 어렵다. 씨발까 진짜. 처음에 진짜 햄무갈까 씨발 무갈까. 햄무 무갈까 이 20배 다 있는데 이 경기가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초하는 햄무였어. 그러다 또 생각했는데 무였어. 그러다가 또 씨발 이 머리 존나 아프다. 몬차가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몬차 익숙하지 않은 팀이잖아. 근데 올 시즌 어쨌든 좀 정치적인 좀 섞여 있는 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면 일단은 뭐 카프라니도 영입이 됐죠. 그 다음에 센시도 어쨌든 인터밀란에서 올해는 또 삼도리에 작년에 임대 신분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요 몬차에서 또 임대 신분을 있는데 역시 기준이 되고 내용은 좋다. 그 다음에 이 페시나까지 아딸에서 거의 뭐 서브였거든요. 이 친구 일단은 포함돼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몬차에서 요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 몬차가 내용이 특히 홈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뭐 유벤투스전 이긴 경기 물론 뭐 유벤투스의 어떤 퇴장 변수로 인해서 좀 수치가 더 높았고 어쨌든 결과를 얻었던 경기 있긴 한데 또 그 전에 경기 개막전에 기억이 나는 게 토리노 지금 내용 나쁘지 않잖아. 이 토리노 만나서 팽팽한 경기를 했었고 뭐 아쉽게 1점차로 패했는데 어쨌든 몬차가 홈콜의 어떤 경쟁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자 반면에 볼로냐는 어때요? 볼로냐도 존나 무시 못하잖아. 물론 간헐적으로 보면 좀 내용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어설플 때도 있어. 근데 볼로냐의 어떤 경쟁력은 좋아요. 특히 홈콜에서는 또 강팀 상대로 잘하고 오히려 좀 객관적인 전력이나 네임밸류적이나 이 좀 처져 있는 팀한테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는 어떤 경기 요런 경기를 하는 또 이 볼로냐야. 진짜 어디로 튈지도 몰라. 앞에 직전의 경기 나폴리 원정 기준입니다. 원정 기준에 나폴리 원정이었는데 3대2 펠레수카를 졌죠. 그죠? 그 경기도 잘했어.
물론 뭐 수치상이나 점유면이나 이런 면에서 나폴리가 우세서 경기했지. 근데 다른 여타의 팀들 보면 거의 뭐 가두리 당하고 나폴리 만나면 그죠? 압도 당하고 그 내용이잖아. 근데 볼로냐는 그렇지 않았어요. 팽팽하게 흐르고 3대2 스코어, 나름의 팽팽한. 그러니까 제법 비볐다 이 말입니다. 볼로냐가. 그러니까 부상 여파도 지금 현 시점에는 없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좀 부상 여파가 들쑥날쑥했거든. 일단은 아르나우도비치나 전방에 바로우나 산소네가 여전히 또 득점에 가야 되는 비중은 좀 낮습니다. 어쨌든 아르나우도비치가 어쨌든 기준이 되겠고 그 미들이 좋아요 여기가. 일단 이 소리아노가 지금 모르겠다. 일단은 포함될 가능성은 높고요. 메델이라든지 오솔리니 그다음에 도밍게스 씨발 그 라인업 지긴다.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와 진짜 20패 다 있어 보는데 20패를 따지보면 4-4인 것 같아요. 40% 몽차 무 40% 역배 20%요 비율이 아닐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지금 고배당으로 뺄 요량으로 최대치로 오늘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으로 바로 빼려고 지금 이제 고배당만 생각하고 있어요. 몸차를 만약에 선택한다 하더라도 핸디 기준으로 가지 일반 승으로는 안 가지. 뭐 갈 사람은 가고 근데 이 무라는 수치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참 이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거는 내가 벌써 따로 언급하기에는 민폐가 될 것 같고 무, 햄무, 씨발 어쨌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형들? 자 엘체하고 헤타페다. 자 우리가 아는 엘체가 어떤 팀이에요? 진짜 일단은 디펜스를 단단히 두고 경기하잖아. 항상 디펜스를 점유에 관심 안 보인다 그죠? 얘네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의 어떤 축구는 항상 디펜스를 단단히 두고 역습의 내용이나 제한적인 수술에 골을 기록하고 그걸 지키는 축구 이게 엘체라고. 엘체가 존나게 받고 씨발 점유하고 압도하는 경기 봤나? 본 경기도 있겠지. 그거는 대부분 상대에게 실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에 의해서 수치가 높고 이런 내용을 좀 보여줬던 거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때리받고 이런 팀은 아니다. 자 최근의 경기 물론 시즌 초반에는 완전히 밸런스 무너지고 상대에게 선취골 먼저 뺏기고 밸런스 무너지고 대패하는 경기를 보여줬잖아. 디펜스 안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어때? 디펜스 되고 공격 범위에서도 또 골을 넣고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잖아. 일단 기준이 되는 애들은 미를라하고 뭐 보예 그 다음에 올 시즌 뭐 레반테가 강등되면서 이제 마르티까지 영입됐어요. 노제리. 그 다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피델은 일단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준이 되는 친구들은 뭐 아직 초반이지만 어쨌든 뭐 이 친구들 뭐 요소 최근에 흐름에서 나쁘지 않고 무 까고 이런 내용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극초반에 어떤 엘체가 좀 부진한 내용이 최근에는 내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엘체의 어떤 모습 디펜스 단단히 두고 본인들의 어떤 제한적인 수적인 골을 넣는 과정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헤타페는 어때? 헤타페도 초반에 출발은 둘 다 공통되게 안 좋았어요. 헤타페도 밸런스 무너지고 그리고 헤타페의 성향은 어때? 작은 꼬마라고 불리잖아. 작은 꼬마 그만큼 끈적끈적하고 디펜스 단단히 두고 골의 기대치보다는 상대의 수치도 제어하고 그런 면을 보이잖아. 근데 그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헤타페도 그렇고 엘체도 그렇고 서로 안 덤빌 거예요. 조심스러운 경기할 겁니다. 그래서 골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양 팀 다 이제 반응이 보일 거야. 반응이. 자 어쨌든 요 경기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는 뭐 무니르도 영입하고 그죠? 일단은 오늘 못 나옵니다. 무니르는
어쨌든 팀의 중심은 뭐 문의로도 서브만 나왔지 세비야에서도 그죠 요번에 뭐 쫓긴 하고 그 이전에 뭐 바셀에서도 진짜 뭐 좀 기대치가 높았던 유망주였는데 뭐 모로코 또 국대이기도 하죠. 요번에 날라올지 모르겠다. 국대 착출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 시점에 어떤 기준이 되는 친구들은 마뉴라하고 위날하고 마타는 이제 거의 서브. 옛날에 그 앙헬하고 마타 조합이 진짜 좋았거든. 예,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좀 밀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막시모비치라든지 그리고 올 시즌 기준에 일단은 포르투를 영입했죠. 소시에서. 근데 포르투는 일단 못 나올 것 같아. 한번 지켜보자 이거는. 그 다음에 알레나 이 친구는 바셀 유스 출신이에요.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헤타페에서는 제법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 경기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딱 그냥 성향이 비슷하다 했잖아 내가. 좀 더 디펜스에 좀 무게를 두는 후퇴된 내용 속의 경기를 하는 두 팀. 이런 팀은 기본적으로 언더의 뉘앙스가 좀 더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은 있죠. 그래서 지금 배당 수치도 언더가 굉장히 낮죠. 그죠? 1.44 씨발. 그래서 일단은 무라는 수치는 분명히 분명히 있다. 무라는 수치. 자, 요 경기는 진짜 무 아니면 갈 게 없다. 씨발 진짜 못 가겠다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헤타페가 지지는 않겠다. 어쨌든 공격 범위에서는 분명히 좀 더 역량이 뛰어난 쪽은 분명히 좀 헤타페 아닐까. 알림 설정이 안 됐겠지 무리수행에. 알림 설정이. 알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헤타페가 지지는 않겠다. 이번 매를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업 좀 늘리다. 업을 안 늘리는 형님들. 와, 업 빨리 늘리다. 탱커랭이 오늘 데이터